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경제TV에 가가지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플이다. 요 얘기를 다시 또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뭐냐 그러면 애플은 지금까지 CPU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텔의 경쟁자로 애플이 등장을 안 했지. 왜? 애플도 본인들의 맥북에 들어가는 거를 인텔의 설계를 베이스로 인텔에 생산한 제품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소비자였어, 고객이었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애플이 선언을 하죠. 인텔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올렸던 M1 울트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난 뒤에 인텔에 대한 투자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애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은 CPU라는 거는 항상 무엇을 생각했느냐? 성능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전력은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얘는 항상 파워가 연결되어 있는 친구.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큰 배터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해놓고 계속 오랫동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밖에 나갈 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차에서 이렇게 쓰고,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 작업 같은 거 하고, 그냥 영상 같은 거 넣어놨던 그런 거 감상하고, 그러고 난 뒤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충전하고, 비행기 타가지고 충전하고, 이런 식이었으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상황에서 원래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스냅드래곤 혹은 애플이라고 하는 요런 친구들, ARM을 베이스로 했던 AP라고 불리는 친구들 있죠. 얘는 CPU도 아니야, AP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모바일 프로세서,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얘는 CPU라고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성능을 보였던 거지. 성능은 매우 낮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줬냐? 저전력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는 발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죠. CPU는 발열도 필요 없어. 왜? 쿨러 달아버리면 되거든. 얘는 발열을 무슨 신경 씁니까? 전력 팡팡 잡아먹으면서 아주 그냥 그 약간 김종국 같은 느낌이지. CPU는 뭐 근육 막 이렇게 빵빵히 붙어있고 이런데, 분명 쓸모 없어. 내가 근육이 이만큼 붙어있는데 나는 뭘 하면 되냐? 계단을 올라가면 돼. 그럼 가슴 근육이 왜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는 모든 근육이 빵빵한 상태지. 근데 ARM은 뭡니까? 얘는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니까 어디만?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엉덩이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친구고, 얘는 그래, 이 핸드폰에서는 주로 게임을 하니까 그러면은 손 근육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친구죠. 애플은 광수인가라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요런 걸 놓고 보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지만, 얘가 문제는 휴대폰 성능이 점점 좋아지죠. 그리고 ARM의 설계 기술 혹은 뭔가 이게 반도체의 집적도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전력을 넣었을 때 성능을 점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CPU는 뭐 서로서로 그 인텔이랑 그 다음에 AMD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AMD 혼자 나락을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텔은 뭐 삽질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텔이 그닥 발전을 못한 상황, AMD는 따라가기 바쁜 상황에서 조용하게 ARM이 모바일 AP라는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언젠가는 크로스가 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CPU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번 M1 반도체입니다. 요렇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M1 울트라라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CPU와 CPU 세상에서 인텔과 AMD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지금 그 맥북이라고 하는 노트북 사양에는 물론 본인들이 설계한 게 조금 성능이 미달되다 보니까 인텔 걸 사다 쓰던 애플이 본인들이 몇 년간 준비를 해서 애플 세미컨덕터, 애플 반도체라는 걸 만들고, 그러고는 본인들이 모바일을 설계하던 그 기술이 이제는 맥북에 넣어도 될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는 본인들이 뭔가 특이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인텔이 제시하던 표준을 때려 부수고 애플이 제시하는 표준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제가 지난번에 M1 딱 나왔을 때도 형들 와 미쳤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CPU라고 하면은 보통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있죠. 서버용 메인보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버용은 CPU가 병렬로 2개가 꽂혀요. 무슨 소리냐? 하나의 메인보드 기판에 서버용은 이게 2개, 3개, 4개 꼽히거든. 그러니까 CPU가 많이 꼽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꼽아요. 그게 지금까지 CPU 세상에서 확장성이라는 거, 좀 더 많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서버용으로 이렇게 많은 연산이 필요한 데서는 CPU를 하나 꼽던 거를 서버용 CPU를 2개, 3개, 4개 꼽는 걸로 만든다라는 건데, 지금 애플은 그거를 뭔 개소리야, 우리는 요렇게 된 CPU를 요렇게 붙여. 이거예요. 표준이 바뀌었지. M1이라고 하는 CPU를 2개를 붙입니다. 이래서 이게 뭐 울트라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뭐 하냐? 올해 연말 되면은 M2가 나올 거예요. 이제 2세대예요. 그러면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인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하나의 CPU를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이를 설계해놓고 거기다 이걸 맞추고 저걸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애플이 완전히 표준을 바꾼 거지. 그냥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린 이거를 그 내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고 최적의 효율을 맞춰가지고 훨씬 더 높은 성능, 그리고는 발열도 더 잘 잡을 수 있는. 왜냐면 얘는 저전력에서 출발했고 저발열에서 출발했죠. 기능 중심으로 온오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는 요곳에서 최적화시킨 그 효과를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지금의 성능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각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 속도. 베이스가, 인텔이 갖고 있던 베이스는 모든 근육을 다 빵빵하게 키워놓고는 이걸 쓸 때 얘를 끈다 안 끈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야. 항상 전기는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ARM은 모바일은 내가 지금 네이버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 하던 게임은 꺼져야 되는 거거든. 그 컨트롤을 제일 잘하던 게 애플이었고, 그리고는 그걸 지금 PC라고 하는 고사양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저는 AMD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PC라고 하는, AMD도 솔직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PC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CPU가 가지지 못했던, 왜냐하면 이제 ARM이 서버로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시장에 이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던 GPU 시스템 그리고는 이 CPU 시스템, 이런 분리된 시스템 내에서 AMD가 좀 더 저는 인텔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AMD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ARM이라는 요 베이스를 가지고 오히려 PC라고 하는, 우리가 X86이라고 부르는데 요 설계를 아예 때려 부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인텔을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말 이게 시대의 격변이 돼버리면은 인텔이 지금 이 상황에서 행여나 모토로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설계라고 하는 CPU라고 하는 뭔가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베이스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AI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AI를 CPU라는 친구들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막 연산을 시키고 메모리 연산시켜가지고 계산 이렇게 하면은 뭔가 AI가 만들어지겠지라는 컨셉을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발견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쿠다 프로세서라는 걸 보니까 얘는 연산이 아니고 연산 다 병렬식이 연산이야. 요 베이스로 내가 AI를 짜보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져. 야, 그러니까 AI는 누구? 엔비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지금 AI라고 얘기할 때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본인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A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라는 친구, 혹은 지금 ARM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애플이 하고 있는 이 애플 반도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미래 AI라고 하는, 혹은 뭔가 우리가 모바일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 무선 송전 이런 것도 놓고 보시면은 전력을 적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텔과 AMD가 살아남을 만한 공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살아남았을 때 그 공간,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보다 성장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저는 인텔은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인텔이 물론 전설적인 그 설계하시는 분들 다 데려온 상황이고, 그분들이 애플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테슬라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만큼 어마어마한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그 레전드가 원래 인텔의 출신이었고 인텔에 돌아온 건 맞아요. 그럼 그분의 네임드 파워, 그분의 뭔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인텔이 또다시 X86이라는 이 시스템을 뛰어넘는, 요런 뭐 새로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64비트라고 하는 이 그 OS가 돌아가는 구동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인텔이 다시 부활을 하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얼마나 걸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2-3년은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뭐 개발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서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입김을 불어넣고 간섭을 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의 뭔가를 딱 만들어낸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인텔에 들어갈 이유가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컨퍼런스 콜 했죠. 지난주였나?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인텔이 다음 분기 안 좋을 거다. 당장도 쏠 만한 실적 숫자도 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앞으로 아주 큰 전쟁판이 될 겁니다. 인텔이라고 하는 건 X86 베이스고요. X86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이거 윈도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동 체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동 언어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X86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AMD와 인텔이 갖고 있는 베이스고요. 이게 이제 64비트 OS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냐 아니면 애플의 맥OS냐, 그리고 여기에는 엮여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엮여 있고요. 애플도 같이 엮여 있고요. 인텔과 AMD가 다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 빅테크 전체의 판도를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텔이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윈도우가 여전히 살아있고 X86 기반의 OS가 살아있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겠지만, 막말로 이게 M3나 M4 됐을 때 X86도 호환되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저는 요것도 조금 좀 무섭긴 하거든. 애플이 다 잡아먹겠다 그러면은 야, X86도 들고 와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맥이 폐쇄성이 빡센 이유는 그 애플의 기업 문화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잡스형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모르죠. 어쨌든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윈도우랑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손을 잡았던 것도 결국엔 애플이 무서워서거든요. 지금 손잡아 놨잖아요. 안드로이드랑 그다음에 인텔의 혹은 윈도우,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로 손잡아 가지고 하드웨어, OS
이런 거를 다 같이 뭔가 좀 같이 가기 위해서, 퀄컴도 마찬가지로 삼성과 같이 뭔가 같이 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딱히 뭐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승패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의 거대한 전쟁의 그 서막 혹은 거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은 인텔을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기 승기가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베이스로 두고 접근하시면은 인텔이 당장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기 때문에 저는 딱히 PER이 9배로 평가받는 이유는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당 보시면 3.25%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 뭐 안 망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이냐? 저점일 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지난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이면 저점 맞아요. 대신에 이게 따블따따블이 나는 것도 바라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따블따따블이 나려면은 진짜 혁신을 보여줘야 돼요. 행여나 만약에 애플 혹은 그 애플의 반도체에 밀려가지고 인텔 CPU의 비중이 줄어든다, x86이라고 하는 그 OS 자체의 비중이 줄어든다 라는 미래가 펼쳐지면은 오히려 저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인텔이 안 빠지는 건 있는데, 저가 매수로는 적당한 가격은 맞는데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저점이냐 라는 것도 물음표를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텔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다시 볼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인텔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AMD도 못 잡은 상황에서 애플도 훨씬 치고 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가 매수로 들어가기에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지 않나. 이거 들어갈 바에는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보기는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